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5월, 자, 5월 19일 수업을 지금 이제 찍으려고 녹화를 준비 중입니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수업을 찍는 날짜가 5월 13일입니다. 오늘이 원래 등교 개학을 해야 되는 날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됐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또 온라인 수업을 찍어야 됩니다. 지금 찍고 있는 와중에 제가 책을 한번 진도를 봤는데요. 진도를 보니까 지금 오늘 할 것이 바로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의 변화. 이제 근대화 이후 이제 서양 일강대를 이제 침략으로 인해서 개항을 하게 됐고 그 개항으로 인해서 이제 동아시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오늘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단의 몇 것이 납니다. 단원 하나가 끝이 나고요. 뭐 계획대로 가면은 이제 세 단원 그러니까 오늘날의 동아시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교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코로나가 뭐 진정이 되면은 괜찮은데 이게 진정이 또 되지 않는다면요 또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시간과 공간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만 오늘 수업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제 뭐 등교 수업을 이제 진행한다면요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면 이제 세 단원 그러니까 오늘날의 동아시아 이제 냉전부터 이제 그 진행을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전후 처리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단원을 수업을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말고 중간고사 이전에 이 책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맡은 그 다 끝나면요 또 여러분들 수능 준비를 위해서 또 별도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 오늘 일단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2학기 때는 이제 세계사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세계사를 공부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도 이제 수업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입시 그 이제 수능 위주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1학기 때는 동아시아사에 대해서 일단 이제 주로 이제 수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전 시간에 제가 했던 거 잠깐만 다시 얘기하자면요. 전 시간에는 근대 지식의 확산, 학교, 언론, 여성인권 의식의 이제 성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자, 뭐 근대 학교 같은 경우에야 뭐 일단 그 지식을 이제 가르치는 곳이 바로 학교죠. 이 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의 이제 목적이고요. 그리고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해 맞는 이제 지식인들을 이제 육성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언론 매체는 뭐라 했어요? 지식을 알리는 곳이라 했죠. 자, 지식뿐만 아니고 상식 그리고 그 모든 사건 그리고 정부의 정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을 알리면서 여론 형성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라고 그랬죠. 근대에는 언론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정부의 탄압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전검열제 같은 것도 있었죠.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별한 게 없으면 허가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제 허가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검열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요, 이제 여자들도 결국 이제 학교에 가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족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폐지가 됐다 하는 얘기가 있죠. 자, 시간과 공간의 변화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자, 개항되고 난 이후에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발전된 서양의 사상과 문화가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그런 수송 체계, 그리고 좀 낙후된 시간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해서 이 서양의 이제 그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산모를 따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대화를 하는 것은요, 그냥 번지르르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자주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요, 근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항했죠. 그리고 시민들이 주인이 됐죠. 그리고 그 시민들이 주인이 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농업에서 상공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심이.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 근대화를 한 거죠. 자, 자주적인 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근대화가 아닙니다. 이건 타율적인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 동아시아 근대화는요, 근대하게 보기에는 좀 부정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타율적이었죠. 예강들의 입장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철도죠. 철도. 자, 이 철도를 건설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 중국 쪽에, 이제 중국을 예를 듭시다. 중국 저 내륙 쪽에요, 금광이 났습니다. 금광이 났는데, 금이 나왔는데요,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이거 근데 서양 열강들이 보고 있을까요? 가만 보고 있을까요? 돈 되는 거죠. 돈 되는 건 뭐든 합니다. 일단 자, 금광을 캐내야 되겠죠. 금광을 캐내면서 자, 거기 있는 모든 주민들의 노동력을 부려먹습니다. 그래서요, 금을 캐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딱 운반해야 되는데, 캐냈으면 운반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신속하게 운반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택배 있죠. 택배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뭘로 해야 되겠어요? 가장 신속한 게 바로 뭐겠습니까? 기차겠죠. 기차. 근데 기차가 그냥 차처럼 그래 가는 게 아니죠. 뭘 깔아야 됩니까? 레일, 철도를 깔아야 되겠죠. 철도를 깔아야지. 철도를 깔아야 기차가 쌩쌩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철도를 부설하는데 서양 열강들이 매우 혈안이 됐습니다. 왜? 자원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송체계가 딱 갖춰져 있어야 신속하게 자국으로 운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공업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입니다. 신속. 모든 운송의 목적은 바로 뭐다? 신속하게 하는 겁니다. 편리, 신속. 자, 그래서 철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철도뿐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철도의 자원 조달이 목적이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자, 전쟁이 벌어지면요, 군대의 신속한 이동도 필요합니다. 걸어가면 되지. 행군하면 되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제 산에 넘어갈 때는 행군해야 되는데, 자, 전쟁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승리할 수 있죠. 적군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속하게 날아야 되겠죠. 철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기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하는 것에도 이 철도가 요긴하게 사용이 되죠.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일제가 우리나라에 철도를 왜 깔았겠습니까? 중국들이 침략하려고 한 것이죠. 우리 편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철도에 관해서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이란 막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자, 상품 유통 촉진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 대부분 어떻게 돼요? 군사 침략이나 경제 침략이 이용되죠. 그래서 이권을 요구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철도 부설권. 이거는 핵심이에요. 왜? 이게 있어야 자원 수탈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원 수탈뿐이겠습니까? 군대가 더 중요하겠죠. 전쟁이 벌어지면요, 침략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요, 신속하게 군대를 날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됩니다.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시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철도가 필요하겠죠. 자, 그 대부분 서양 열강들에서 이제 부숴야 됩니다. 이거는 장점, 이거는 단점이죠. 근데 장점보다 뭐가 많아요? 이거겠죠. 그래서 근대화긴 근대화인데 이거는 일본이든 청이든 우리나라든 능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좀 타율적인 것도 있었죠. 그래서 완벽한 근대화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일본의 식민 근대화는요, 절대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건 우리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일본의 수탈, 침략에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편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초저를 보셔야 되나 보겠습니다. 저는요, 자주구리하게 쫙 설명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왜? 일단 듣는 여러분들이 편해야 되거든요. 핵심만 딱딱딱 추려가지고, 그리고 그 핵심이 이해가 됐도록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풀어가는 과정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요, 뭔가 하나씩 빠뜨리게 돼요. 그거는 제가 딱 저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거론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보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자, 철도 부설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미국에 의해서 개항당하죠. 미일 화친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조약으로 1854년에 확실하게 개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뭘 하느냐? 요코하마는 항구죠. 일본 대표적인 항구. 야구팀도 있잖아요. 요코하마 베스타스 있는데, 자, 그건 그냥 해본 얘기고요. 자, 요코하마가 항구입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도쿄까지 이제 철길을 깔아놓는 거죠. 신속하게 가자. 그러니까 항구에서 배 타고 왔으면은 거기서 이제 빠르게 이동하자 하는 겁니다. 군대도 그렇고 자원 수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개통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하고 인천, 경인선부터 먼저 개통이 되죠. 자, 구간 개통이 이게 언제냐면요, 1872년입니다. 1872년이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개항되기 전입니다. 일본은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빨랐어요. 20년 정도 빨랐기 때문에 제국주의 노선을 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중국 보겠습니다. 청이죠, 청.
자, 청은 진짜 뭐 싸우고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어디 터지죠. 어디 터지고 또 내주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철도까지도 내주게 됩니다. 자, 자, 1876년에 최초로 이제 부설이 됩니다. 자, 신축조약. 근데 가장 이제 철도 부설을 확실하게 뺏겼을 때가 언제냐? 바로 신축조약 때입니다. 신축조약 아시죠? 의화단으로 인해서 맺어진 조약이죠. 의화단 진압되고 난 다음에 맺어진 조약인데 이 조약 어떤 게 있었습니까? 베이징에 외국 군대 주둔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뭘 또 요구합니까? 철도 깔아줘. 철도 내놔 합니다. 그리고 조선 경인선이 이제 부설되는데 이거 미국이 먼저 했다가 일본이 양도하죠. 미국이 나중에. 자, 대표적인 선이 바로 뭐냐면 경인선이죠. 경인선 아시죠? 서울하고 인천. 왜 인천이 뭐예요? 서울이 관문이잖아요. 인천이 서울이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뭐가 체결됩니까? 나중에 맨 처음에 강화도 조약 체결되죠. 강화도 조약 체결돼가지고 이 계양장을 딱 인천, 부산, 원산을 잡았는데 인천이 왜 용이합니까? 서울과 바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제일 가까운 곳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깔아요? 철도를 까는 것이요. 경인선. 자, 적어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바로 시간관념 확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다시 위시전지 여기 있죠. 누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교과서 160페이지입니다. 자, 원래 조선은요, 개항되기 이전에는, 이제 개항으로 인한 서구화가 되기 이전에는요, 뭘 했느냐? 시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해시계, 물시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종이 띵 치면은, 지금 몇 시구나. 그냥, 자, 이것이 세분화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크게 나눠가지고, 이제, 뭐, 옷이다, 뭐, 정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개항되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런 시간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날짜, 요일뿐만 아니고요. 이제 시간, 분, 초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다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자, 시간 참 중요했죠. 왜? 농사를 지으려면요, 이 시간이 참 중요해요. 밤에 일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보여야지 뭐 밭을 같은 거 하죠. 그쵸? 그러니까 자, 농업에서도요, 시간 개념이 매우 중요했고요. 그래서 시간이라 하는 것은 참 근거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학생 목적이 뭐예요?
자, 이제 개항 이후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목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개념이래요. 개항 이후, 자, 시계가 등장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뿐만 아니고요, 분, 초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까지 도입됐으면 이제 달력도 바뀌어야 됩니다. 달력이 우리 그때까지만 해도 음력이었어요. 음력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달력을 짜는 건데, 서양식 달력이 딱 들어오게 돼요. 이제 태양력이라고 들어오죠. 태양력. 이 태양력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요, 지금 몇 년이에요? 올해가 몇 년? 2020년 5월 13일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는 2020년 5월 19일입니다. 자, 이게 바로 개념이 이런 개념이 바로 뭐겠습니까? 태양력인데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가 바로 뭐겠습니까? 이제 시대 구분이죠. BC, AD. 지금 이런 시간 개념도 바로 이 서양의 이제 기준에 따라서 들어온 것이고, 그게 바로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을미절 때 이게 들어옵니다. 태양력이. 자, 일본 같은 경우는요, 1873년에 들어오죠. 조선은 1896년입니다. 중국은 1912년. 중국이 제일 늦네요. 자, 시간관념도 이제 도입되죠. 하루가 24시간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7일. 이런 식으로 딱 개념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철도뿐만 아니고 학교 보급으로 이어지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각하는 시간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언제까지 등교해라, 언제 마친다,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시간관념입니다. 시간관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없으면 안 됩니다. 시험 칠 때도 여러분들 시험 칠 때도 뭘 봅니까? 맨 처음에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제는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뭐 별로 생각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항 이후에 이 들어왔다. 그런 게 여러분 중요하고요. 자, 정지식에 넣고 적으면 됩니다. 자, 바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대도시 형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바로 뭐가 형성되겠습니까? 도시락 하는 것이 딱 형성이 되겠죠. 자, 산업혁명 때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교육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겠죠. 그래서 도시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자, 개항 이후, 자, 기준이 뭐예요? 일단 이 개항 이후에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개항 이후에는요, 먼저 항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됩니다. 자, 개항 도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천, 일본은 요코하마, 중국은 상하이죠. 청이죠, 청. 청은 상하이. 자, 이런 곳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됩니다. 교육을 하려면은 그만큼 많은
물자도 필요하고요. 그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는요, 상인들이 이 항구에 많이 정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한 상위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상위가 만들어지고, 사무소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조달하는 이제 조직들도 거기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외국은 집단 거주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서양열강 이제 그 상인들이 많이 거주하겠고요. 자, 이걸 바로 뭐라 불러요? 외국인 집단 거주지. 바로 조개지라고 말합니다. 조개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자,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 적용 안 받습니다. 어느 나라 적용받는다? 자국 법에 적용받습니다. 형사재판관 알죠?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헷갈린 게 있어요. 조차. 그럼 조차가 뭐예요? 갑니다. 이거 조차도 하면 안 되겠죠. 아, 거짓말, 죄송합니다. 조차도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조차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 자, 조차는 그 지역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게 바로 이 조차라, 그 해당 국가가 다스린다 하는 것인데,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계속 영원히 다스린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 100년 정도 시간을 줍니다. 100년 정도 우리가 여기 다스린다고, 우리 땅이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이 아편전쟁 때부터 영국 땅에다가 97년에 반환되죠. 중국에다가. 그 반환되고 난 다음에 홍콩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요. 왜? 중국 체제하고 영국 체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홍콩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좀 힘들어하죠. 자,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요, 자, 우리 조선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과는 매우 차이가 나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통신. 통신소리 들어오게 되죠. 자, 모스 부 아시죠? 띡띡띡띡띡 하는 거. 여기에서도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본국에다가 송환해야 돼. 본국과 이제 수신해야 되잖아요. 통화 수신. 자, 그리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원래 정착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충돌도 많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힘으로 밀어붙인 거죠. 자, 주요 도시들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도시가 있다면 이것도 일본, 우리나라로 구분해야 되겠죠. 처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디예요? 상하이. 광저우도 있겠죠. 상하이, 텐진. 텐진이 바로 뭐예요? 천진이죠. 북경의 관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천진을 사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텐진을 여러 번 뺏기죠. 그러니까 북경을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무역 중심지였고요. 금융기관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역이 바로 뭐예요? 돈 거래를 하는 곳이잖아요.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은행, 통신, 교통, 문화 이렇게 다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무역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생활 그리고 시설 이런 것들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역사를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만 딱 알아도요, 쫙 물고 나옵니다. 자, 무역 중심지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자, 무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겠죠. 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돈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도 좋아하는 돈.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걸로 하죠. 이걸로. 이거 너무 많이 끄면 어떻게 돼요? 빚져야 됩니다. 저렇게 빛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다 사용하죠. 이때도 뭐 어떻겠습니까? 이때도 화폐가 있었겠죠. 그 화폐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요, 이 일본 사람들이 자꾸 자국 화폐를 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말이 많았죠. 그래서 이것을 환전하는 곳이 바로 어디겠어요? 격주나 예각에서 이것을 환전해가지고 했었는데, 1차 한일 협약 때 어떻게 돼요? 일본 화폐가 우리나라의 이제 공용 화폐가 되고 말죠. 제일은행이 중심돼가지고 메가타가 다 엎어버립니다. 별도화 가치를 완전 떨어뜨려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인구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요구합니다. 일본 공통점이 있어요. 청을 상하이, 텐진 이런 것들 일본이 요구하면 조선은 어딥니까? 당연히 인천이겠지. 인천하고 부산. 그리고 여기는 거류지라 하는 것이 형성했는데 조개지입니다. 이게 바로 조개지인데 일본 사람들은 거류지라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한성이 한양이죠. 한양. 지금 서울 이쪽에 자 공사관 또 설립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거기에도 이제 서울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됩니다. 자,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중심지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겁니다. 교통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학교까지 다 이제 외국인 학교까지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다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조개지가 많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임시정부 활동을 하기에도 여기가 제일 적합했어요. 왜? 일본 경찰들이 이까지 못 들어오거든요. 자, 괜히 들어다가는 치유법권 침탈이라고 하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교과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황상 만들기 사업 추진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궁을 왕이 사는 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도로를 다시 재편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제 신장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 신장로가 뭐예요? 도로입니다. 도로, 큰 도로, 그냥 새롭게 생기는 이제 도로라는 얘기예요. 신장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서구적인 모습을 갖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요. 자, 이런 것들, 자, 계양도시 형성, 이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이건 이제 거기에 따른 내용들입니다. 제 설명을 잘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을 안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요, 이 교과서, 그리고 각종 문제집에 있는 요약,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힘들 겁니까? 당연히 힘들어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렇죠? 자,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요, 전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등교도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질문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는. 모르는 거 쓰면은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요. 유성호 선생님이나 저한테 질문하세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뭐 공부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요, 자, 20일 날에 등교가 되면은, 바로 오는 날에 동아시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좀 미비한 것이 있으면요, 바로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할 것이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참 저도 알 수 없어요. 진짜 뭐, 진정이 되게 필요해야 되겠죠. 뭐, 또 연기가 되면은 계속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뭐, 기약은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이 우선입니다. 절대 건강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